안녕하세요. 이건기 아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초보자를 위한 강의인데 이제 배열함수,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 세 번째 절대 참조와 이름정의 비교 해서 요 세 가지를 강의를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 배열함수를 설명을 하는데 배열 수식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민 끝에 편집을 어떻게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열함수하고 배열 수식, 일단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옆에 예1이라는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예1이라는 시트로 가서 보시면은 제가 sumif라는 함수를 예로 들었어요. 다시 초 3강 시트로 와서 보시면은 sumif 해서 이렇게 활용법하고 밑에는 셀 주소를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아이고 여기 제가 막 뜯어 고치다 보니까 여기 입력을 잘못했네요. 14서부터 23, I에 14, H에 14서부터 23, 13.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찾을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계산할 영역이 있고, 이 열에서 그러니까 행의 위치하고 이 개수,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계산할 영역이죠. 이 부분은 계산할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도 위치하고 개수, 그러니까 찾을 영역하고 계산할 영역하고 이 위치하고 개수가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류가 납니다. 함수가.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을 먼저 지금 좀 캐치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열함수하고 배열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참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그쵸? 안, 이런 거 안 배우고 좋을 텐데 왜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러니. 만들어서 엑셀이 없는 그곳, 엑셀이 없는 나라, 그러면은 일을 안 하면 되겠네요. 일하면서 돈 줄 수 있는 그곳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기 예일 시트로 와서 이제 배열 함수하고 배열 수식의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열 함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A2서부터 A5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A1이 아니라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하고 있어요. 이게 배열이죠, 뭐.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배열함수라는 말이 나온 거고, 자, 배열 수식은 뭐냐? 배열 수식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지금 예로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예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기에서
F8하고 F11까지만 하면은 범위잖아요. 범위. 배열이 되는데 여기에 가서 어라 수식이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수식, 이렇게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영역은 조금 틀리겠지만요, 썸하고 if 이렇게 함수 두 개로 구성을 해 놓은 건데, if 안에서만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따로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내용을 분리를 해 봤습니다. if라는 함수는요, 논리 함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A1의 값이 100보다 작으면 C1의 값을 주게 되어 있고요. A1의 값이 100보다 커버리면은 D1의 값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뜻이냐? sum이라는 함수 가로 열고 닫고 if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A2서부터 A5 A3 쉼표 A2서부터 A5 쉼표 그 다음 0. 자,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제가 있잖아요. A2소부터 A5에 A3의 값이 있으면은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 예제를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조금 이제 어떻게 구성된 건지 아셨을 거예요. 배열 수식에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요 if절 안에만 지금 이해하시기 쉬우게끔 설명을 드려놓으려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놨거든요. 뭐 범위만 조금 틀리다 뿐이지 어차피 기능은 같아요. 위에랑 그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참조 범위를 F9서부터 F12까지 해놨어요. 해놨고 2의 값하고 같은 녀석을 있냐 했는데, 여러분이 이 수식을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 키를 치시게 되면은 얘는 앞에 F9가 있잖아요. 이 F9 1의 값하고 F9죠. 1의 값하고 여기 있는 2의 값하고 비교를 해요. 그 F가 1이 있고 2랑 비교를 하라는 뜻이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니까 0의 값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엔터 키를 쳤을 때는 이렇게 해버리고 단일 값만 해서 이 0을 출력을 해봐요. 단일 값으로 딱 한 개만. 네, 지금 이거는 는이 들어가서 배열 수식이 됐잖아요. 그럼 이 배열 수식이라는 녀석을 컴퓨터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배열 수식이니까 너 배열 수식으로 알아들어라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셔야 돼요. 참, 그러고 보니까 뭐 엑셀이 똑똑한 건 아니죠. 뭐 멍청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서 오늘 혹시 뭐 직장인 분이나 좀 열받는 분 계셨으면은 이거 뭐야 멍청이네? 내 노예도 되겠다? 에라이 너씨 배열 수식 이거야. 너 이렇게 알아들어 이 바보야 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확 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세요.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F9, F12는 영역값을 따지면 굳이 4개예요. 얘도 4개잖아요. 어차피 똑같게 줘야 돼요. 범위를. 자 4개인데 그러면은 if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알려주게 되느냐 0, 2, 2, 0 이런 식으로 4개의 배열을 주게 돼요. 배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수식 자체를 갖다가 배열 수식 제대로 써보시려면은 일단은 이 수식 자체를 갖다가 다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 범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세요. 4개. 결과 가져오는 값이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영역을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2 키를 누르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또 너무 세게 쳤다가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나머지 수식이 지금 H9에 있었으면은 나머지 수식이 자동으로 복사가 되면서요. 자동으로 복사가 되면서 이 수식에 가서 자동으로 중괄호가 붙게 돼요. 그러면서 결과값을 딱딱딱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옆에 잠깐 써뒀지만 셀 한 개만 지우실 수가 없어요. 지우려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멘트를 적어 놓은 대로 수정을 하시려면 다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에 있는 식들을 다 지우고 아이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if F9서부터 F12 2 F9서부터 F12 0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시면은 if는 4개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키 엔터를 치실 게 아니고 일단은 그냥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먼저 영역을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시프트 방향키로 했는데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F2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대로만 하시면은 배열 수식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썸이라는 녀석이 if에서 오는 결과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썸이라는 녀석은 인수, 영역, 배열, 범위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일 결과 합계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if에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니까 이 예제를 끌고 와서 쓰시면 결과값이 4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sum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잖아요. 안에 뭐가 있어요? 배열 수식이 있죠. 배열 수식이 있기 때문에 자, 배열 수식인데 얘는 단일 값으로 합산만 알려주게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중괄호를 제가 없애볼게요. 0이죠. 왜냐하면은 맨 앞에 값만 취급을 해버리니까 A3하고 A4를 비교해서 A3의 값만 알려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A3하고 A4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그러니까 if에서 0을 날리게 되고, 그러면은 0에서는 sum이라는 녀석은 하나 값만 얻으니까 0, 합산 하나만 하죠 뭐. 자, 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해 주셨으면은 여기에서 F2 키를 눌러 주시고, 이거는 단일 sum은 단일 값만 알려주는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수식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 준 거고, 그러면 if라는 함수는 배열로 날려준 결과값들을 갖다가 sum이 배열로 온 값들을 합산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수식만 복사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 엔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F2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하셔도 역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A3, A4, A5, A6 결과가 4개가 날라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영역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제 배열 함수하고 배열 수식을 쓸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이제 어떻게 있냐면은, 자, 배열 수식이라는 거는 지금 이 예제를 놓고 보면은 A6하고 A4 비교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도 또 한번 배열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약간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썸에다가 인수를 갖다가 날려줄 때는 메모리에다가 배열을 잡아놓고 알려주는 거라 무지하게 빨라요. 메모리를 참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더 빨라요. 배열 함수를 쓰는 것보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메모리 참조 방식이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앞에 배열이 있다 보니까 이 배열에서 걸리는 시간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얘도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얘는 한 번만 배열해서 올라가다 뿐이지, 얘는 2번을 배열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배열 함수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을 때는.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3개 이상의 조건 혹은 3개 이상의 배열 수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배열 함수나. 왜냐하면은 엑셀이 뻗거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배열 수식 자체를 쓰질 않아요. 뭘 쓰냐? VBA를 쓰지.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VBA가 훨씬 더 나아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뭐 이중 참조, 삼중 참조 같은 경우 좀 익숙해지시면은 뭐 5분에서 10분 안에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이 계속해서 버벅대는 거 하고 5분, 10분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앞으로 걸릴 시간을 갖다가 확 단축을 시키실 건지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피벗 테이블에서 막 나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서 피벗 자체를 쓰질 않아요. 배운 지도 오래됐고 그냥 이걸로 잡아 돌리는 게 훨씬 빨라요. 저는 그래서 아예 솔직하게 배열 수직을 쓰질 않습니다. 다중 참조가 걸리는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배열 수식은 열 전체 참조가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장점이라고는 해놨는데 그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 범위가 크질 않고 많지 않으면은 배열 수식도 일부 권하기는 할 만해요.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은 역시 얘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얘도 속도가 떨어지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배열 수식보다는 배열 함수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엑셀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제가 배열 수식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부, 2부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네요.